안녕하세요. 독일어 신문 읽어준 남자 독신남입니다. 한류의 성공에는 이유가 있다. 한류의 확산 멈추지 않는다. 강남 스타일부터 기생충까지 음악에서부터 영화까지 살펴보면 이 한류는 멈출 것 같지 않다는 내용의 기사를 독일 일간지 라인네카 짜이퉁이 2021년 2월 14일 보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한류가 이제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늘 영상을 제작해서 올렸었고요. 많은 시청자분들도 댓글을 통해 한류가 더 확산되는 것뿐만 아니라 팬층을 더욱더 확대해 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에 대해 같은 의견을 내놓은 칼럼이 독일에서도 나와 오늘 영상에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전혀 새로운 내용은 아니죠. 한류 및 한국 문화산업에 대한 평이 우리 시청자분들과 유튜버인 제가 늘 그려왔던 그림대로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기사에서 특이한 점은 한류의 확산이 오로지 넷플릭스, 유튜브 등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관점을 싣고 있어 주목을 끕니다. 왜냐하면 매체는 한류의 본질이 사람에게 있고 또 한류의 시작을 플랫폼 시장이 들어서기 전 아주 오래전부터 잡고 있기 때문이죠. 먼저 신문은 기사 서두에서 사진 몇 장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독일에 출장을 나오셨던 분이거나 독일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독일 기사 지면을 보시면 독일 신문에는 광고도 그리고 사진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요. 온라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이번 기사가 사진을 통해 한류에 대해 설명하려는 점이 눈에 띄죠. 지금 뒷배경 화면을 보시면 베트남 하노이에서 콘서트를 하고 있는 가수 에일리,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방탄소년단인데요. 이제 BTS의 영향력은 이미 시청자분들이 충분히 아셔서 더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넘어가고요. 다음 사진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입니다. 이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영화 기생충이라 유럽에서는 영화 기생충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서양의 영화 산업의 핵을 가르는 영화죠. 왜냐하면 백인들이 지배하는 영화 산업에 균열을 가게 만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영화 산업의 다양성을 주장했던 유럽 내에서도 못한 것인데요. 이걸 한국이 해낸 거죠. 특히 기생충의 오스카 수상 후 영화 시장의 분위기가 확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깐 다른 신문사의 기사를 인용해보면 독일 유력일간지 프랑크푸르트 룬투샤우는 올해 4월 21일, 그러니까 2021년이죠. 아카데미상은 미국 백인들로부터 멀어졌다며 노매드랜드를 비롯 한국 배우 73세의 윤여정 씨의 여우 조연상 오스카 수상 등 많은 부분이 백인들에게 돌아가지 못했다는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흐름, 즉 백인의 기득권이 이제 끝났다는 예견을 독일 언론 디 벨트지가 이미 기생충의 아카데미 작품을 수상하자 했던 것인데요. 정말 이런 흐름이 영화 기생충의 오스카 수상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독일 신문의 말대로 미국 백인들의 주류에서 나오는 영화가 아닌 이제 독립영화가 계속 주목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소개해드리는 라인네카 짜이퉁의 기사는 기생충에 대해 세계 모든 평론가들로부터 환호를 받은 작품으로 250개 이상을 영화제 및 영화평론 단체 등 곳곳에서 수상을 한 작품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2021년 기사지만요. 위에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유럽 및 미국의 백인 사회에서 기생충의 아카데미 수상의 의미가 깊기 때문인지 기생충의 아카데미 수상을 다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체는 미국의 대표적인 여배우 제인 폰다가 작년 아카데미 수상에서 아주 망연자실해하는 순간을 포차 기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제인 폰다는 다 아시겠지만 1971년 클루트 그리고 1978년 귀향으로 잘 알려져 있는 미국 백인 여성을 대표하는 예술가죠. 배우이기도 하지만 작가이기도 하고 사회운동을 하는 미국 백인 지성인 중 한 명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때는 트럼프 행정부의 환경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다 유치장에 가기도 했던 화제를 불러오는 대표적인 미국의 사회운동가이기도 합니다. 제인 폰다의 수상 기록을 봐도 그냥 미국의 영화사 하나를 읽어내려가는 듯하죠. 1960년 로렐 어워즈 신인 여우상을 수상으로 매년 적어도 2년에서 3년 간격으로 지금까지 꾸준히 수상을 해온 여배우입니다. 그런데 미국을 대표하는 여성 제인 폰다가 바로 오스카 아카데미 작품상 시상조로 나왔었는데요. 그때 시상식 그 순간 제인 폰다가 놀랬다, 망연자실했다며 매체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 겁니다. 신문은 정확히 1년 전 제인 폰다는 오스카 수상식의 하이라이트인 그 순간 수상자를 호명하는 저녁이 망연자실한 순간이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받은 쪽지에는 Once Upon a Time America도, 조커 또는 아이리시맨 등 당시 화제를 불러왔던 미국 영화들이 아닌 한국 영화 기생충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라고 기사는 수상식의 장면을 세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2년 만에 처음으로 아카데미는 외국 프로덕션에 이 영예상을 전달했다고 밝힙니다. 신문은 돌비 시스템이 깔린 이 극장에는 당시 제인 폰다를 비롯 영화 엘리트들이 모여있던 곳으로 눈에 뒤집히는 환호성을 질렀다. 표현이 정말 기가 막히죠. 독일말 프레네티시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눈이 뒤집힌다, 미친 듯하다라는 표현인데요. 뭐 축하해 주면서도 자신들도 놀라 믿지 못하는 뭐 그런 현장의 모습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생충의 수상 가능성이 있었지만 실제 그 자리에 모였던 전 세계 엘리트들은 정말 그럴까? 한 번도 외국 영화에게 오스카상이 그랬던 적이 없는데 뭐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예상대로 뒤집혔다는 당시 현장의 아주 그 복잡한 심정을 그대로 그리고 있는 겁니다. 정말 솔직한 기사입니다. 신문은 이 수상을 예외적인 성공, 그러나 특별한 한 번만 있는 일이 아니라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인 것도 반복이 되면 일반적인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기생충은 봉준호 감독의 사회 드라마, 스릴러, 그리고 코미디로 이루어진 믹스된 혼합 작품으로 비평가들과 대중들 모두가 특히 감동을 받고 좋아하는 작품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생충은 한국 문화의 수출을 기록할 만큼 유일한 작품이 아니라고도 기사는 보도합니다. 8년 전을 뒤돌아보자 무엇이 있었는지 찾아보자며 신문은 기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한 남자가 선글라스를 끼고 양복을 입고 나와 전 세계를 강타한 적이 있었고 그 남자의 이름은 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강남스타일이 전 세계를 휩쓸었으며 독일 역시도 감동스러운 이 나이트 댄스를 함께 췄다고 신문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지금까지 유튜브에서 40억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며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는 이 두 개의 컨텐츠 기생충과 강남스타일은 마치 남한과 북한이 거리가 있는 것처럼 아주 큰 거리감이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남스타일은 아주 가볍고 진지하지 않는 겉모양망의 느낌이 든다면 기생충은 무겁고 진중한 아주 깊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컨텐츠이기 때문이죠. 매체의 논평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나 이 두 컨텐츠의 공통점이 존재하는데요. 그건 아주 거대한 다이내믹이라고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다이내믹을 정확히 표현하면 파도이며 이 파도는 이미 벌써 전 지구를 넘치게 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바로 한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기사는 한류를 좀 더 자세히 다루기 위해 2020년 작년 오스카 수상이 있기 전 독일 자유대 한국인 교수인 김영경 교수가 하이델베르크에서 발표했던 한류에 관한 강의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강의 내용에 따르면 기사는 한류는 한국의 파도 물결이라고 추가 설명하고 있고요. 일단 한류는 한국의 국경 넘어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전합니다. 한국의 문화상품 즉 음악, 영화 그리고 드라마 등의 강화된 대중화 그리고 서클이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는 한류의 부면상이 비단 넷플릭스 등 VOD 플랫폼에만 있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고도 있어 눈길을 끄는데요. 먼저 이 한류 한국 문화 콘텐츠의 성공의 시작은 기사가 예로 들고 있는 K-팝이나 한국 영화가 아니고 바로 한국 드라마로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플랫폼이 나오기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체는 김영경 교수의 말을 인용 한류의 시작은 음악도 영화도 아닌 드라마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 시기는 90년대로 한국 콘텐츠가 외국으로 진출하기 시작한 시기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표작이 겨울연가죠. 정말 당시 따끈따끈한 작품들이었죠. 저 같은 40대 중반 꼰대들이 좋아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기사는 한류의 시작은 이런 작품들로 한류 시장은 처음에 일본과 중국에 국한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 10년 한류는 강한 추진력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혁신적인 스릴러, 올드보이, 살인의 추억 같은 작품들이 나왔다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아시아 전 지역을 넘어 일부 유럽 스크린에 상영되기 시작했다고 한류의 세계화 시작을 분석하고 있죠. 또한 한류를 본격적으로 세계화에 올려놓기 위해 한국은 또 1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 한국에서는 새로운 류의 아티스트들이 등장했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이들은 진중하고 무거운 영화들과 비교하기 어려운 아티스트들이라고 신문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K-팝 스타들이죠. 즉 신문에 따르면 한류가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며 상업화에 성공을 하게 만든 확실한 주역들이 바로 K-팝 스타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신문이 지금 기사의 포인트를 잡고 있는 지점이 수없이 나오는 아티스트들, 컨텐츠를 이끌고 가는 사람들에 있죠. 시대에 맞게 계속해서 여러 종류의 아티스트들, 그것도 마치 북한과 대한민국의 거리감이 있는 것처럼 아주 종류가 다르고 그 간격이 먼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2021년 현재까지도 한류의 주역으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기사는 다시 싸이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기억하기 쉬운 비트, 화려한 의상, 기막힌 영상은 전 세계 젊은이들을 움직이겠다고 신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당연 싸이뿐만이 아니죠. 신문은 BTS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방탄소년단이 코로나 기간 온라인 콘서트에서 175만 장의 온라인 티켓을 판매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방탄소년단 관련해서는 이미 제 영상에서 많이 소개해드려서 중복되는 내용이라 생략하겠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한류 한국의 파도는 단계별로 발전해왔으며 그렇기에 우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특히 1987년부터 1997년 민주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영화 산업에 대한 국가 보조금 등이 눈에 띄게 상승했다고 밝히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1996년 영화에 대한 사전 검열, 그러니까 사전 심의 등이 폐지되며 예술의 자유화가 확보되었던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시기 본격적으로 영화인들의 새로운 제너레이션이 시작되며 한국 콘텐츠 산업이 시작했다고 신문은 한국 영화 산업의 역사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성장했던 많은 영화인들의 특징은 미국 블록버스터 영화에 영감을 얻은 사람들이기도 하며 또한 한국의 언더그라운드의 영화에 영감을 받은 영화인들이기도 하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한국 영화인들은 이 대중화와 예술 영화에 대한 예민함을 갖추기 시작했고 이 두 요소의 믹스된 결과가 바로 기생충 같은 영화라는 것을 기사는 한국 영화에 대해 이런 식으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류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는 바로 한국에는 훌륭한 아티스트, 이렇게 다양한 감수성으로 무장한 아티스트들이 많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K-POP 스타들의 성장도 아티스트들의 능력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요. 특히 대중음악 시장에서 디지털화가 진행되며 음반 산업이 스트리밍으로 전환이 되었었죠. 그러면서 이 시기 매출을 발생시키는 상업성이 떨어지던 그 전환기에 많은 K-POP 스타들은 영화, 드라마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로 진출, 이를 커버하기 시작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K-POP 산업은 경쟁력을 갖춰갔음은 물론 아티스트들의 재능을 통해 음반 시장을 세우며 경쟁력 있는 한류의 흐름을 만들어냈다고 신문은 보고 있습니다. 세세히 소개해드리진 않았지만 한류라는 큰 흐름은 다양한 한국의 인재, 그리고 그들의 창의적인 능력, 또한 수출을 장려하려는 한국 정부 및 콘텐츠 시장의 자발적인 세계화에 대한 도전 등이 혼합된 결과이며 이에 따라 한류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주장을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한국의 패션 그리고 화장품 업계도 같이 성장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합니다. 한류에 대한 그 이익을 여러 산업이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주장이기도 하죠. 즉 K-콘텐츠를 배경으로 한 수출 품목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화살표 방향이 지속적으로 위를 가리키고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한국은 2019년에만 123억 달러를 벌어들였으며 2020년에 코로나 기간에도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의 K-팝은 온라인 서비스에서도 강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한류의 잠재력을 넷플릭스는 인지했다고 밝히며 이에 따라 수억 달러를 이미 한국에 투자했다고 전하고도 있습니다. 또한 한국 문화산업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커질 것이라고도 예견도 하고 있죠. 한국 드라마, 영화, 음악 등 집에서 소비할 수 있는 K-콘텐츠의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한국 프로덕션의 대중화도 성장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한류가 멈추지 않고 계속 확산 중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면서 신문은 누가 알겠는가? 쿠엔탄 타란티노 감독과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이 이제 오스카 수상식에서 박수를 쳐야 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되는 것이 계속될지도 모른다며 기사를 마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